자, 뭐 이렇게 큰 제목은 명룡대전 이렇게 되어 있으나 오늘의 큰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총선이 5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 소위 가장 유권자가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에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큰 틀에서 자,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저격수들을 곳곳에 포진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명룡대전이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죠. 왜? 원희룡 전 장관이 국민의힘에 이제 단수 공천을 계양을 해 받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현재 계양을 해 지역구 의원인데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뭐 또다시 계양을 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명룡대전이 사실상 확정이 됐다. 알겠어. 저 얘기는 도대체 몇 번째 하는 거야? 그런데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여론조사. 이건 아마 처음 보시는 조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에 이제 조사를 돌려본 거죠. 그랬더니만 이재명 대표가 49.1이 나왔고 원희룡 전 장관이 41%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8.1%포인트 차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의 현역 의원이고 원희룡 전 장관은 뭐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뛰어든 지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원희룡이라는 인물은 41이 나왔다. 총선은 며칠 남았다? 54일 남았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굴러갈까요, 좀? 저는 이제 그 원희룡 장관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지지율이 나왔다 봐요. 고무적입니까? 예. 아이쿠야. 왜냐하면 이게 딱 시작하는 출발선에 저 정도의 8%면요. 예. 뭐 앞으로 이게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지지율이고 특히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50을 못 넘었다는 거예요. 과반을 못 넘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양자 대결로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해보니까 유동규 본부장 예. 또는 이제 거기에 나가겠다는 안정권 이분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원희룡 쪽으로 단일하겠다고 방송을 했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오. 예, 유동규도. 예. 그다음에 안정권 씨도. 예. 지금 이제 이분들이 전부 원희룡 쪽으로 다 결집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 뭐 거의 5대5 아닌가. 이재명 대표 찍을 분들은 이미 49.1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아이쿠야. 갑자기 뭐 지금 지지 안 하다가 갑자기 지지할 일은 없잖아요. 예. 저 정도만 보면 저는 상당히 박빙의 지지율 아닌가. 오히려 이제 그 추격자니까 네. 더 마음 편하게 추격할 수 있죠. 추격 당하는 사람이 초조한 거예요. 예. 저 정도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 유세할 여유는 없을 것이다. 이래 봅니다. 자, 좀 전 그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보시지요.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사는 여러 번 보신 게 아닐 터이고 오늘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결과는 이러했어요.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씀의 포인트는 자, 이재명이라는 저 대표가 50을 못 넘었다. 원희룡이라는 선수는 거기에 뛰어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40을 넘겼다. 두 사람 다 지금 40%대에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원희룡 전 장관의 추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이 계양을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요, 갑자기 계양을로 튀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신청을 어제 저도 그 윤영선 후보님께서 쓰신 글을 봤는데요. 대단히 차분하고 품위 있는 이의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배지한번 달아보려고 갑자기 계양으로 튀어가서 출마할 당시에 혈혈단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신 분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또 봉사하신 분이고 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그런 점을 저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이 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절차에 맞춰서 충분히 잘 검토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오전 목소리를 듣고 왔고요.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성취윤 부의장께서는 이번 이 조사가 갖는 의미랄까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좀 봐야 할까요? 자, 49와 41입니다. 합치면 90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나머지 10%가 무엇인가?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는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뭐 다른 후보들이 원희룡과 단일화를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지사의 그 전 장관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49, 41 나머지 10은 사실 지지 후보 없습니다. 저는 10%가 무슨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지율이라든지 다른 군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직 아마도 두 후보 중에 갈등하고 있는 중도층의 표심이라고 보는데요. 그 중도층의 표심은 뭐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비슷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10% 응답하지 않은 10%까지 어떻게 그 수치 조정을 한다면은 격차는 전 오히려 더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추격세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저 한동훈 위원장이 방금 윤영선 예비 후보에 대해서 매우 품위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뒤에 있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왜 이렇게 품위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쿠야. 아무리 그래도 제1야당 대표한테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개항을로 튀어갔다 이런 표현을 듣는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뭐 보수층 지지자 뭐 속 시원하다 하시겠지만 그런 식의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런 식의 표현 그대로 돌려드리면 원희룡 전 장관이야말로 몸값 한번 키워보겠다고 개항을로 지금 튀어간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돌려드린 거지. 전 이런 말씀, 이런 표현 하지 말자고 말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윤영선 예비 후보처럼 품위 있는 단어를 쓰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손을 번쩍 드셨네요. 한 말씀 하세요. 그 평론은 팩트에 기반해서 해야죠. 저 미디어 토마토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고 왔는데요. 저 조사에서 없음, 잘 모르면 합해서 5.4%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55.2%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인 것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자기 지역 현역 의원이 이재명 대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느 정도 판단이 끝난 거예요. 아이쿠야. 지금 같은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현역 의원이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가 46.2% 그리고 바꾸는 것이 좋겠다가 지금 49.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경계 경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저 여론조사는 저희가 방송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친절하게 게시를 해 놓도록 할 터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